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기도회가 마련됐습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기 위한 북한 홀로코스트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정치 양극화가 극심했던 지난 2019년 교회 내부에서도 조짐을 보이자 한 목회자의 정치적 설교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 목회자는 정치를 대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을 정리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미국에서 제70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연설자로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아동 세례를 본격 시행합니다. 부모의 세례 여부 및 교인 여부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입교 절차도 없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군부가 탄압을 계속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1,500여 명의 미얀마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등 혼란은 여전한데요. 한국교계와 시민단체가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1년을 맞은 가운데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과 군부 강경 진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 인권단체 추산 지금까지 희생당한 국민만 1,500여 명에 달하며 11,000여 명이 불법으로 구금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군부에 저항하는 국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무차별한 폭력으로 희생당한 국민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얀마 국민들의 탄식과 아픔에 동참하며 한국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의 연대가 확장될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갈라지고 상처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미얀마 민중들의 탄식과 아픔에 동참하기를 다짐합니다. 이날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된 기도회에선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의 뜻을 나타내는 시민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언 이후엔 군부 독재의 폭력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운 미얀마 국민들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얀마 현지 증언에 나선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헤이만 대표는 지난 1년간 미얀마 국민들을 향해 이어진 응원과 기도가 큰 위로가 됐다며 하루빨리 미얀마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재차 호소했습니다. 미얀마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위로를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대를 해주시고 또 미얀마에서 지금 자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이 불평등 그리고 이 목숨에 대한 위협, 학살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중단될 수 있도록 한편 기독단체들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은 지난해 3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미얀마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해왔으며 시민단체들과 다양한 연대 행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긴급 식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연대의 손길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열망한 지 1년.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이 뒤따르며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연대의 손길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통제가 심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북한 인권 실태를 그림과 사진에 담은 북한 홀로코스트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복음 통일을 향한 사명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의 현장이 고스란히 그림과 사진으로 옮겨졌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의 참혹한 실상과 수용소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도 전시돼 있습니다.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달 27일 마련한 북한 홀로코스트 사진전입니다.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이 이뤄졌는데 박물관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학살도 동일한 대량 학살로 규정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홀로코스트는 끝났지만 아직 21세기의 그 홀로코스트, 북한판 홀로코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체제의 결과를 이제 나타나게 하면서 다음 세대들의 말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이 여기 좀 주목될 만한 것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전시는 VR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할 사람들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엔 아직 되찾아야 할 땅과 우리의 민족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전시는 북한의 탄생부터 억압 속 북한의 인권 상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고문을 당하는 모습도 그림으로 담겼습니다. 지연아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며 가장 먼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이라는 먼저 온 통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차별하고 이러한 식이면 우리가 뭐 또 통일을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들에서 탈북자들과 친구가 되어줘서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지 대표는 북한 인권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일회성 전시를 넘어 박물관 설립을 큰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먼저 복음 통일을 위한 준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지난 2019년 전국적으로 정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당시 교회 내에서도 비슷한 분열 양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자 한 목회자는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칫 교회 내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을 만한 주제였지만 갈등은 오히려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정치를 대하는 기독교인의 자세, 보도에 조유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지난 2019년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을 내세우며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졌습니다. 정치적 분열은 교회 내부로까지 확산하면서 혼란이 절정으로 치달았고 평촌 새순교회 고성재 목사는 교회 강단에서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입장에 대해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가진 후 이어진 10번의 설교에서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의 정치 관련 설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시 고 목사의 메시지는 성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고 목사는 이를 바탕으로 한 책 정치 공간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도 출간했습니다. 정치와 관련한 이 도서 지필에는 성경은 어느 한 이데올로기, 즉 이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성경은 좀 다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성경으로 수렴되어야 할 어떤 것이지 성경이 어떤 이데올로기가 옳다고 그것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다만 개개인이 각자 살아온 배경 등에 의해 갖게 되는 저마다의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며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속한 진영의 이데올로기를 정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인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그 진영에 속해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속하게 되었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속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 있게 되었지만 우리의 역할은 각각의 진영에서 그 진영을 정화하는 문제, 그 이데올로기를 정화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때 그 기준은 그 성경 말씀이다. 이데올로기를 우상 삼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한 고 목사는 이데올로기가 마치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여기고 자신이 속한 진영의 논리만 고집하며 싸움을 일삼는 것은 성도가 취할 행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책을 접한 성도들은 같은 공간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대화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 정치도 설교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열린 제70회 미국 국가조창기도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한 하원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자로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따르기를 바란다며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 평등 정의 이니셔티브의 창립자인 브라이언 스티븐슨도
기조연설자로 나서 인종차별에 대한 신앙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아동 세례를 부모의 세례 여부 및 교인 여부와 상관없이 베풀 수 있고 입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개정 헌법에 따르면 유아 세례 교인은 6세 이하, 아동 세례 교인은 7세에서 12세 이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 세례 시기를 놓치고 청소년기까지 세례를 기다려야 했던 이른바 세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통합헌법위원회는 향후 미비한 점에 대해선 개정,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스포츠선교회와 TIA 태권도 선교단이 주최하는 제18회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 훈련이 오는 6일부터 2주간 제주국제태권도 선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 훈련은 지도자 과정으로 전도와 제자화 훈련인 LTC, 강해설교, 태권도 지도법 점검과 태권도 선교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받게 됩니다. TIA 태권도 선교단 대표 심창수 목사는 2030년까지 500명의 태권도 전문인 선교사가 파송돼 영혼 구원 확산과 지상명령 성취가 가속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처음 진행된 여야 대선 후보 4인의 TV토론이 여론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이른바 소문난 잔치로 막을 내렸습니다. 압도적으로 선전한 후보나 치명적인 실수를 한 후보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장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토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첫 토론이 판세의 결정적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데 비교적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적어도 2차전까지는 봐야 여론이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을 최대 6인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6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2주 사이라도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전날보다 7,721명 증가한 10만 4,857명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로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말부터 확진자에 대해 입원 치료가 아닌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재택치료 관리 여력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자들이 제때 지침이나 키트를 전달받지 못하는 문제들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는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는 별도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재택요양 형태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를 비롯한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아우르는 경기 북부 권역에 수소 충전소가 4일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부지에 설립돼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 한강 복합 충전소는 2019년 환경부의 수소 충전소 설치 민간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경기 북부 지역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수소 승용차 한 대를 5에서 1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이 충전소는 하루 약 50대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금액은 킬로그램당 8,800원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일 개회식을 통해 눈과 얼음의 대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함께하는 미래를 대회 슬로건으로 정한 이번 대회에는 91개 나라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20일까지 7개 종목에서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룹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08년 하계올림픽 때 사용했던 경기장이 대거 재활용됩니다. 베이징 국립경기장을 비롯해 수영 경기장이었던 국립아쿠아틱센터는 컬링 경기장으로, 테니스 경기가 진행된 장소는 국립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5일 밤 쇼트트랙 혼성계주에서 이번 대회 첫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미국이 3일 새벽 시리아 북서부에서 미군 특수부대 작전을 통해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의 우두머리 알쿠라이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간밤에 나의 지시로 미군이 미국인과 우리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대테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테러 작전은 지난 2019년 10월 미군 특수부대가 당시 IS의 수괴였던 알바그다디를 제거한 이후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리아 민방위 단체인 하얀 헬멧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민은 알쿠라이 씨가 11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부인과 자녀, 여동생 등과 함께 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의 주가가 3일 사상 최대 폭인 26%나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300조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이날 폭락으로 메타의 시가총액은 당초 액수에서 2,500억 달러, 약 300조 2천억 원이 증발했고 이는 미국 증시 역사상 하루 시총 손실액으로 최대입니다. 또 이날 시총 상실분은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 중 32번째로 규모가 큰 오라클의 시총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날 주가 하락은 메타가 전날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익을 거둔 데다 앞으로도 매출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여파로 분석됩니다. 세계적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거의 2년 만에 관광객을 태운 직항기가 도착해 현지인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도쿄발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 여객기가 전날 오후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객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일본인 관광객 6명과 인도네시아인 6명 등 12명이 탑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발 3차 확진자 폭증이 시작됐지만 이달 1일부터 입국 후 지정 호텔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발리 등 3개 섬을 세계 모든 국가의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개방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15cm 이상, 제주 산간에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호남은 7cm, 그 밖에 충청과 제주에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 중반쯤 풀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 2도, 대전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도, 부산은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시민들이 목숨을 거는 싸움을 해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유엔에서는 미얀마 전역의 즉각적인 무력과 폭력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그런데 코로나 중에 일어난 쿠데타 사태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비상사태를 멈추기 위해선 이 성명만으론 부족해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로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